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맡은 김윤지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요, 모빌리티로 본 춤과 도구의 이야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춤과 도구의 이야기 중에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탈인데요. 탈은 뭐 나의 그 나를 나답게 표현하는 어떤 요소로 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또는 실존하지 않는 어떤 가상의 인물로 또 어떤 상상의 어떤 또 신화적인 어떤 그런 그 상상적 그 스토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탈에 관련돼 있는 예술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이제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부제를 조개 가면에서 팔도 탈춤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알기 쉽게 펼쳐본 탈춤의 갈래, 신석기 시대의 조개 가면으로부터 시작, 탈춤, 여민동락의 상징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어떤 탈춤의 그 진화 이동의 모습들을 조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대분류에 해당됩니다. 가장 큰 카테고리. 탈을 들고 추는 춤의 어떤 모든 것들, 제일 큰 영역이 대분류, 탈춤이고요. 이 탈춤의 유형들을 중분류를 해보면은 가면극, 인형극, 국놀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극은 극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은데 다 가면을 이제 쓰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제 인형극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그거를 연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축소됩니다. 그래서 인형을 어떤 인형의 탈을 쓰거나 이제 인형을 이제 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인형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굿놀이인데 굿놀이는 앞에 이제 굿처럼 이제 무당 또는 어떤 그 무녀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굿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탈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가면극과 굿놀이. 그러니까 사실 가면극이라는 것은 1장, 2장, 3장에 뭐 노장이 나오고 또는 각시가 나오고 노승이 나오고 치바리가 나오는 극적인 요소의 어떤 그 스토리라고 본다면 이 굿놀이의 어떤 모습들은 기원 빌기 위한 어떤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굿놀이 같은 형식들은 주로 청신, 신을 부르고 오신, 신을 즐겁게 하고 송신, 잘 가시오. 그 세 가지 영역으로 보통은 굿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극적으로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탈을 쓰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분류들을 이제 나눠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면극은 또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산대놀이, 오강대놀이, 야루로.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막 썼어요. 어떨 때는 상대놀이, 어떨 때 이 지역으로 가면은 이것을 또 야루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이걸 오광대라고 하니까 조금 뭐 헷갈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산대놀이는 양주, 송파, 태계, 북춤, 을류, 강령, 봉산, 살짝 윗지방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윗지방. 뭐 여기 이제 서울권이죠. 그리고 여기 을류라든지 북청 이런 쪽은 이제 위쪽 부분에 이북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오광대 놀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성, 통영, 진주, 가산, 경상도 쪽 지역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아래로 가면은 수영과 동네 야류로 보통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달랐다라는 거죠. 어,
이제 그러면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발견된 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조개예요. 조개 껍질. 근데 이걸 보면 누구나 이거는 눈이고 입인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언제? 신석기 시대, 우리의 어떤 역사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던 선사시대, 이 신석기 시대에 부산 그 초량에서 이 가면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가면을 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두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또는 상향을 하는 어떤 의식주 행위를 위한 도구로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도구는 뭔가 비일상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추측한다라는 겁니다. 신에게 또는 초자연적인 힘에게 내가 정말 살아야 하는 생존의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그 표현의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의도, 마음, 이 기도들이 빨리 강력하게, 강렬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탈춤의 어떤 이제 시작의 그 부분들을 이런 어떤 조개 가면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그 아까 화면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탈춤의 영역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지역별로 이 탈춤을 그 이름 짓는 스타일이 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탈춤이 전국구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전국으로 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뭐 물론 이제 탈춤을 민중의 문화, 그다음에 어떤 대동의 어떤 문화라고 참 많이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뭔가 뭐 콘텐츠를 하거나 이벤트를 할 때 탈춤, 뭐 우리 민중의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저는 요런 것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제 키워드인데 시대 순으로 이렇게 보면 과연 탈을 쓰고 그 움직이는 어떤 이제 행위들이 물론 아까 신석기 시대의 조개 가면으로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 그럼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록으로 남았느냐라는 어떤 이제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제 백제의 경우에 이 미마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 미마지는 그 사실 백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예술적인 기록이 조금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접근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상에서 일본의 어떤 역사서에 이 기록이 이제 작게 나왔는데, 이 미마지는 백제인이다. 이제 백제인인데 중국 당시 오나라였어요. 이제 오나라로 건너가서 춤과 음악을 배워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제자를 양성을 한다. 그것이 오늘날 어떤 기양무의 영향. 이제 그 일본의 기양무는 한국의 탈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어떤 영역으로 봤을 때 미마지가 어쩌면 그 어떤 탈춤, 탈을 쓰고 뭔가를 하는 어떤 행위에 를 좀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추측의 어떤 생각들이 조금 더 그 기록에 의해서 구체화됐던 이제 시대가
통일신라 시대, 요즘에 이제 시대 분류로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통일신라 시대의 향학자병의 기록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향학자병은 이제 최치원이 그 여러 가지 잡기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고 그것을 시의 어떤 형식으로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향학자병인데 이 향자는 고향 향자입니다. 그리고 이 악은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예술적인 어떤 행위들을 모았다라는 이제 향학자병이 나옵니다. 향학자병이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최치원의 이제 그 오기라고 이제 향학자병 오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오늘날 알 수 있는 사자춤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방울 던지기, 그다음에 이제 뭐 불을 갖고 이제 하는 행위들, 그다음에 이제 방울 갖고 하는 행위들,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재미난 요소들을 다 모은 시인데 저희가 탈을 들고 추는 도구 이 영역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안에 대면이 나옵니다. 대면. 말 그대로 머리 큰 걸 얘기를 하죠. 큰 대자에 그 얼굴 면자를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방울을 들고 귀신을 쫓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적인 우리의 얼굴, 일상적인 사람 대 사람으로 뭔가 전하기보다는 뭔가 큰 탈을, 그것도 어떤 좀 그 기이하게 이것을 탈을 썼을 때의 효과는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방울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다는 그 대목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통일신라의 어떤 그 향학자병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인 이제 팔간회가 열리고 뭐 종합적인 어떤 이제 행사가 열리면서 뭐 국가적인 안녕을 빌고 귀신을 쫓는 나래가 나오게 되죠. 나래. 국가적인 이제 행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통일신라 시대의 대동적인 행위들,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민과 국가, 왕과 신하, 왕과 국민들 또는 이제 민중들이 모이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이 영향을 받아 고려의 산대 잡국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산대 잡국이라는 이제 내용들도 그 안에는 이제 탈을 쓰고 가장 이제 스토리를 갖고 이제 연극적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어떤 이제 그 3대 작극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3대 놀이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이제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입춘구 탈놀이, 동국세식기, 이제 경동잡지, 이제 3대 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때의 모습 또는 이제 3대 채붕이 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산대라는 것은 안에 나무를 지지대로 받쳐서 이 천막을 산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이제 만들어 놓고 좀 의도적으로 공연의 어떤 부분을 위한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어떤 무대를 이제 만들고 여기 안에서 각시 나오고 중 나오고 희극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주변의 배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수많은 관객들, 뭐 민중일 수도 있고 양반일 수도 있고 한데 모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때의 조선 후기를 기점으로 이런 행사들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국가적 행사를 담당했던 전문 단체, 그러니까 남사당패, 왕의 남자에 나오는 그 가장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문적인 예인 집단이 급속도로 발달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를 두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결국은 여민, 동락, 민중과 국가가 만난 이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런 사람이 뭔가 이 기획도 짜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 빨간 도포를 입은 중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문체부의 간부 또는 이제 공무원으로 이해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사설로 빠진다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뭐 예를 들면 양현석, 뭐 이런 이수만 같은 기획자가 이제 생기는데 실제로 여기 이 중인은 이름이 중자, 한자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한자에서도 암시를 하듯이 뭔가 애매모호한 이 신분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상업이 이제 시작이 됐던 시점이어서 갖고 있던 돈으로 이제 장사를 하거나 어정쩡한 신분으로서 장사를 하거나 뭔가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계중의 이 중인들은 왕의 이제 옆에다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이제 그 직감을 주고 그런 어떤 그 보직을 주면서 이러한 어떤 이제 행사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민중이 국가와 모두 아우르게 되는 이제 그 형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조선 후기의 경동 잡지 동국 세식기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됐죠.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정리를 이제 해보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뭔지 사실 용어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부분으로 본다면 결국은 추측 이런 어떤 유물들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가장들이 여민동락 민중과 연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관계자들이 모이는 어떤 이제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의 특성화되어 있는 각 지역별로 또는 각 장르별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탈을 사용한 춤의 어떤 이제 이야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탈춤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자, 이 전형은 무슨 말이냐? 원형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원형은 있는 그대로를 계속 유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전형은 모범적인 또는 모범이 될 만한 어떤 전승의 부분들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강조를 하냐면 지금 이제 그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있는데 이 문화재를 이러한 이 수많은 문화재를 지정을 할 때 사실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원형을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원형을 선정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우리의 원형은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무형적 요소들 이렇게 사람은 늙어가고 사회는 변하고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진화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이 이동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이 그 무용적 예술을 지정을 할 때 원형 뭔가 한계가 있다. 무형적 요소들이 몸으로 움직이는데 그 몸마저도 나의 옛날의 몸이 앞으로의 몸이랑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형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기준이. 전형은 무엇이냐 결국은 처음에 시작점은 이렇게 했지만 시대의 흐름, 환경의 변화, 사회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수용과 변형을 거듭을 하며 수많은 탈춤의 요소들을 남겼다라는 거. 그 전승에 변하지 말아야 되는 그 요소들.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그리고 기술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떻게 발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진화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아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탈춤은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이 역사로 접근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전형의 의미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다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전형은 이제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 그리고 굉장히 전문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화됐고 이제 지역화가 이제 됨으로써 한국의 어떤 탈춤은 무형문화재로서의 어떤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부분의 한국의 어떤 탈춤들은 많은 지정이 이제 돼서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